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역가왕3의 3회차겠죠. 자, 이 3회차 때부터 현장 지목전과 같은 데스매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 현역가왕3 3회차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이번 편에서 대결하게 될 빈예서, 김태현, 이 두 친구 말고도 맞붙게 될 가수들의 이 쟁쟁한 무대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을 다녀온 현장 방청객들은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독으로 전달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번 현역가왕3가 알다시피 2회차 시청률이 9.6%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스트롯4의 10%가 훌쩍 넘는 시청률과 비교한다면 아쉽지만 반등의 기회가 찾아왔죠. 바로 이 미스트롯4가 3회차 때 시청률이 2%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역가왕3가 여기에서 2% 이상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게 된다면 약 12%에 육박하는 시청률과 미스트롯4의 12%대의 시청률과 동점이 됩니다. TV조선의 기존 시청자들이 많았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번 현역가왕3의 3회차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현역가왕3가 내놓은 카드가 앞에 말씀드렸던 빈예서, 김태현, 이 두 친구의 결정적인 무대가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현역가왕3가 2회차 때 크게 시청률이 오르지 못한 것이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숙행씨의 이 외도 사태. 이것이 시청률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심지어 통편집도 아니고 사실 리액션 모습이라던가 숙행씨의 모습이 많이 나오면서 아마 중간 이탈자가 저는 좀 제법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숙행씨 사태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100만 단위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건 반장 영상도 지금 100만 회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숙행씨의 사태를 알고 있는 시청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현역가왕3의 2회차를 보다가 그냥 채널을 돌려버렸을 가능성도 어떻죠? 상당히 높게 점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숙행씨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유튜브, 온라인, 일명 찌라시죠? 숙행씨와 관련된 충격적인 스포일러가 돌고 있습니다. 자,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번 현역가왕3의 3회차가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심에서는 마녀심사단의 판정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훈이 씨의 이 심사평이 많은 분들에게 악평을 받았죠. 자, 예심의 MVP는 차지현 씨가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차지현 씨가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메인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 메인샷에 김태현, 빈예서, 이수연, 숙행씨 얼굴도 하필 여기 뒤에 있네요. 물론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탑7 후보가 3명 다 이 차지현 씨의 뒤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세워놨다라는 뭐 이유도 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공교롭게도 희한하게도 이 세 친구가 지금 강력한 탑7 아니죠, 탑3 후보라고도 저는 점쳐집니다. 지금 10대 소녀들의 평균 점수가 9점 만점이거든요. 9점 아니면 만점. 빈예서 양이 아쉽게도 시청률의 희생양으로 삼아져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음에도 1점이 모자랐다. 정훈이 씨의 이수연 양의 노래와 같은 깔끔하고 담백한 노래를 좋아하는 주관적인 평가, 너 걔랑 친해? 라고 말했었던 정훈이 씨의 황당한 심사평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빈예서 양이 한 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점. 김태현 양이 만점. 이수연 양이 만점. 세 친구의 평균 점수가 9점에서 만점이에요. 엄청난 점수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MVP를 받았어도 저는 충분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작진이 새로운 장르인 뮤지컬에서, 그리고 이 세 친구가 MVP 상을 받으면 뻔하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지현 씨에게 주지 않았나. 사실 이것도 마녀심사단의 평가로만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현역 가방 3도 그렇고 미스트롯도 그렇고 항상 어땠죠? 결국에는 대국민 투표 이제 시작됐잖아요. 대국민 투표와 나중에 실시간 문자 투표가 이 모든 것을 결정짓고 엎어치는 결정타이기 때문입니다. 차지현 씨가 엄청난 실력과 자격이 됐음에도 MVP를 차지하면서 많은 분들의 비판 여론이 나온 것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맞이하게 된 이번 현역 가방 3의 대국민 투표가 이제 적용이 시작된 바로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 쟁쟁하죠? 강희연 씨가 살아 올라왔고 이수연 양의 무대까지 그야말로 이 주홍글씨라는 타이틀처럼 강력한 1대1 데스매치가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대1이 데스매치가 사실 이미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이 지금 온라인 상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서희진 PD가 사실 시청률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편이잖아요. 뭐 집착 안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심합니다. 근데 엄청난 집착을 하는 서혜진 PD 제작진의 이번 현장 지목전의 이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전의 반전. 아니, 이 친구가 패배했어? 근데 점수 차이가 이 정도라고? 방청객이 술렁술렁 거렸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수연 양도 누군가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그러니까 차지연, 솔지, 이수연 지금 이렇게 장면에 잡힌 참가자들은 본인이 나와서 자신의 상대를 현장 지목을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수연 양이 나와서 지목한 게 빈예서 김태현 같은 10대가 아니라 어른 가수를 지목했다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일동 경악을 했다. 이유가 뭡니까? 그 결과가 출연진들도 경악할 정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전투력이 상승한다라는 이 예고편의 모습처럼 사실상 어떻습니까? 1대1 현장 지목전 데스매치가 의외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 친구에게 현장 지목전 데스매치를 걸어? 야, 굉장히 무모한데?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데스매치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데스매치에서도 탈락자가 숫자가 확정되어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목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반전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퍼포먼스는 아마 천무 스테파니와 함께 대결하는 모습인 걸로 보여져요. 여기 보면 또 난리 나는 퍼포먼스도 막 보여지죠. 그리고 폭주하는 퍼포기관차. 굉장히 요번 1대1 데스매치에서 퍼포먼스의 승부를 보는 가수들의 무대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서진 씨도 등장을 할 정도로 이제 심사단이 마녀 심사단이 아니라 메인 심사단이 등장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훈이 씨의 이 심사에 불만이 많으셨던 분들은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연예인 판정단 역시 굉장히 공평하다라는 평가를 별로 못 받았던 것이 좀 이때까지의 관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차지연, 솔지, 이수연 이 세 사람은 댄스 같은 퍼포먼스 무대가 아니라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절절한 노래를 부르는 걸 우리가 예고편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대급 빅매치라고 소개된 게 있죠. 무엇입니까? 빈예서 너 나와! 라고 외쳤던 김태현, 빈예서 이 두 친구의 무대가 많은 분들에게 이미 예고편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빈예서 양이 깜짝 놀랐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예서 양이 깜짝 놀라긴 했지만 이 두 친구의 대결은 사실상 제작진이 너무나 바랬다. 물론 이 두 친구가 원해서 붙은 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아끼지 않고 초장부터 미스트롯4를 밟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이 두 친구의 대결을 통해 저는 예상이 됐습니다. 자, 왜냐면 김태현 양이 지금 12월 달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이 빡빡했거든요. 근데도
현역가왕에 나와서 계속 녹화를 진행했다라는 건 현역가왕 3가 미스터 4를 잡기 위해 김태현, 빈예서 두 친구의 라이벌 구도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즌 1처럼 전유진, 김다현 두 친구의 대결 구도를 계승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출연진들도 깜짝 놀래요. 경악을 합니다. 둘이 벌써 붙는다고? 그러니까 이미 출연진들 사이에서도 제작진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두 친구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진작에 이미 손꼽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두 친구의 대결이 출연진들 사이에서도 제작진의 의도를 떠나서 이 두 친구의 무대가 이미 굉장히 미리 보는 결승전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홍보를 했죠. 결승전급 대결이다. 자, 두 친구 모두 신나거나 댄스 노래가 아니라 절절한 노래를 부릅니다. 빈예서 양은 정통 트롯, 그리고 김태현 양은 국악을 가미한 자신만의 독특한 트로트 형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미 뭐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 누가 이겼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겠지만 확실한 건 누가 이겼든 간에 충격적인 건 두 친구의 무대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고 네이버 TV에 올라왔을 때 이 두 친구의 무대 조회수가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다른 가수들의 맞대결도 쫙 펼쳐집니다. 요 예고편에 공개된 대로 대결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이거 다 어그로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가수가 대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차 편집으로 이렇게 그냥 보여줬을 뿐이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진 그 결과가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이미 경악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방청객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 연예인 판정단들 사이에서도 경악한 모습이 많이 보여졌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대를 마치고 내려온 가수들이 눈물을 쏟는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보통 눈물을 쏟는 가수들 대다수가 1대1 데스매치 때는 본인이 이겼을 때 오히려 눈물을 쏟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놓고 본다면 이 제작진이 이 시청자들과 방청객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상당히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대국민 응원 투표가 시작이 됐어도 여기 본선 라운드에 지금 적용되진 않죠. 그게 켜켜이 쌓였다가 나중에 탑7을 결정짓는 결승 무대 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빈예서, 김태현 두 친구의 이 무대 결과도 사실 연예인 판정단의 잣대에 휘둘리기 때문에 누가 패배를 했어도 시청률에 상당히 의식을 한 결과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방청객들 사이에서 나왔던 말은 두 친구의 점수 차이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진짜 스포일러는 이거예요. 숙행시의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니 숙행시가 이미 하차를 한 시점에서 누군가는 이미 녹화된 분량 이후에 진행될 프로그램에서 숫자가 한 명 비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 바로 반가희 씨다. 반가희 씨가 탈락한 것이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이번 1대1 현장 지목전 데스매치에서 탈락하는 3, 4명의 참가자들 뿐만이 아니라 반가희 씨가 워낙 지금 초반에 탈락을 하면서 양지은 씨처럼 나중에 투입이 돼서 우승을 하는 그런 어떤 불사조의 그림을 서혜진 PD가 그리고 있다. 라는 제작진에 관련된 스포일러가 온라인빨 찌라시로 돌고 있습니다. 자, 요번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에서 탈락하는 인물들이 반가희 씨보다 파급력이 큰 가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예고편을 봤을 때부터 그러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선 한 3라운드까지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거나 파급력이 적은 가수들이 매번 탈락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가희 씨가 과연 본선 3라운드 이전까지 탈락하는 사람들 인원 중에 과연 반가희 씨보다 뛰어난 파급력을 가진 가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가희 씨가 다시 불사조로 복귀한다라는 스포일러가 떠돌고 있는 상태인 거죠. 중요한 건 사실 저는 탑7이 이미 그려집니다. 자, 보세요. 이미 네이버 TV에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구수경 씨가 1만회, 장하온이 3,500회, 장태희가 3,700회, 강혜연 씨가 6,800회, 홍자가 16,000회, 감미연 5,400회, 진솔이 6,300회, 하이량 3,900회, 방가의 6,500회, 천무 스테파니 5,500회, 김태현 8,800회, 김의영 4,100회, 배다의 4,000회, 류현주 2,600회, 감미연 6,500회, 홍자 2.4만회, 소유미 4,600회, 한여름 3,200회, 아키야 마사키 2,500회, 김태현 2만회, 김주희 2만회, 차지연 1.7만회, 강효진 9,300회, 이수연 1.9만회, 추다혜 9,800회, 빈예서 2.4만회, 홍지윤 2.3만회, 정미애 1.2만회, 금잔디 1.4만회.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1만 회를 넘었거나 1만 회에 근접한 가수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구수경 1만 회, 그리고 쭉 내려보면 홍자가 1.6만 회, 김태현 8,800회,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태현 양이 사실 선공개가 2만 회가 나왔기 때문에 8,800회의 수준이 아니라 10,000뷰가 넘는다고 할게요. 김주희 2.2만 회, 차지연 1.7만 회, 솔지 1.7만 회, 홍지윤 2.3만 회, 빈예서 2.4만 회, 이수연 1.9만 회, 정미애 1.2만 회, 금잔디 1.4만 회. 자, 약 제가 불러드린 11명 정도의 가수들이 사실상 준결승 진출 라운드 멤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빈예서 양, 그리고 이수연 양 1.9만 회, 그리고 김태현 양이 2만 회, 이 세 친구, 그리고 솔지의 1.7만 회, 홍지윤의 2.3만 회. 자, 지금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넷, 5명, 그리고 그 외에 차지연 씨까지, 그리고 홍자까지 딱 7명의 탑7 멤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회수들을 놓고 보면 물론 대국민 투표로 인해 뒤집힐 가능성도 한두 명이 존재하겠지만 제가 볼 땐 방금 말씀드린 7명은 탑7은 몰라도 준결승 진출 확정자라고 보여지고요. 나아가서는 여기 7명 중에 탑7 멤버가 나온다. 근데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빈예서 2.4만 회, 김태현 2만 회. 그러니 어떻습니까? 두 친구의 대결 중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패배한 것은 시청률을 위해서 상당한 격차를 두게 될 거다. 그것이 서혜진 PD의 제작진의 어떤 의도가 아니겠냐라는 것이 저의 예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가 정말 마녀사냥단이 엄청난 지금 비판을 받는 그 이유가 또 다시 한번 드러난 이야기까지 전달드릴 게 너무나 많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류현주 양이 뭐 트로트 1년 차라고는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소리꾼으로서 많이 살아왔는데 이게 점수가 1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강예슬 씨가 빵점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점수가 적은 건 이해를 하는데 빵점이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제가 볼 땐 1점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절대평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10명의 심사위원단 중에 1명도 점수를 안 주거나 1명밖에 안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뭐 본선에서 이루어지는 점수가 아니라 예선이잖아요. 근데 빵점이 나오고 1점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시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곡자만 류현주 양의 노래를 인정했다라고는 했는데 글쎄요, 이 많은 이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웅성웅성 이야기가 많았고 이 강예슬 씨가 이제 빵점을 받아서 나는 남일 같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낮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무명 가수 뭐 초보 뭐 아니면 이제 막 가수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현역 가수들이잖아요. 현역 가수들에게 이렇게 노래에 대한 어떤 이 비판, 소리가 안 나왔다. 소리꾼다운 소리가 나왔어야 한다. 트롯을 부를 때도 진정성 있는 소리를 해줘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출연자들은 굉장히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진아 씨도 나도 소리꾼 출신으로 겪었던 아픔이다. 내 장르를 만들었다. 소리꾼의 색깔을 살린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소리를 표현할 때 제대로 배운 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줬지만 사실상 뭐 도움되는 조언이었겠다라는 강예슬 씨도 빵점을 받았고 1점을 받은 류현주 양도 결국 마지막에 오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좀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마녀 평가단의 이 점수 체계가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1점부터 2점도 나오고요. 3점도 나오고요. 4점도 나오고요.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좀 이렇게 다채롭게 점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1점이란 빵점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 빵점 1점인데 누구는 만점을 받고 중간 점수가 5점밖에 없어요. 일률적으로 5점 정도가 중간 점수였습니다. 6점, 7점, 8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많이 충격적이지 않았나 싶었고 사실 그 이후에 등장한 이 김의영 씨도 8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의영 씨 정도의 8점을 받은 가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점수의 어떤 좀 체계가 좀 많이 다르지 않았나. 특히 심사평가단의 정훈이 씨는 노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다. 테크닉으로 부르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정훈이 씨의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원래 깨끗하고 깔끔한 노래를 좋아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프로의 영역 아닙니까? 프로 현역 가수들이잖아요. 근데 프로 현역 가수들이 노래를 마음으로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테크닉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너무 주관적인 심사단, 테크닉과 힘을 빼고 노래를 순수하게 불러라. 아니, 이 현역 가수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들이 많았고, 이 참가자들도 더 튀어야 한다는 생각에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불렀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등장을 했느냐? 바로 김태현 양이었죠. 야, 이 김태현 양이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릴 다음 주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빈예서 양과의 대결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김태현 양이 나왔을 때 저는 최소 9점, 아니면 10점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현역 가왕에서 제가 볼 땐 대놓고 뭐 밀어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놓고 우승 후보로 점 찍어서 출연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콘서트 공연 일정이 12월에 가득 차 있었는데도 김태현 양은 노래도 부르고 여기에 나와서 무대도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 조율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김태현 양을 빈예서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와 함께 일명 맞다이라고 하죠. 1대1 맞짱 대결 구도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함이었다. 이게 바로 현역 가왕 시즌1의 전유진, 김다연 두 친구의 대결 구도를 시즌 3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었던 제작진의 의지가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빈예서, 김태현 이 두 친구 노래 실력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뭐 내가 빈예서 양을 응원한다고 해서 김태현 양을 무시한다거나 김태현 양을 제가 응원한다고 해서 빈예서 양을 무시한다거나 이건 팬덤이 해야 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두 친구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전 김태현 양의 노래도 듣고 굉장히 감탄했고 빈예서 양도 눈을 감고 경청할 정도로 김태현 양만의 색깔이 가득 묻은 정말 빈예서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와 맞승부를 펼칠 만한 실력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뭐 순식간에 9점을 받게 됐죠. 빈예서 양이 굉장히 좀 애처롭게 쳐다보는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또 제작진의 어떤 또 원하는 그림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고 그걸 떠나서라도 김태현 양은 그냥 잘 불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고음을 터뜨리는 이 부분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했다. 그리고 김태현 양도 혼신의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 노래 끝나고 올인정 버튼이 터졌을 때 오열했잖아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오열을 했겠습니까? 나 무조건 우승할 거야 라고 건방진 마음으로 무대를 섰다면 이거 눈물 안 나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그래서 본선 진출을 탁 확정지었고 빈예서 양이 너무 부럽다라고 박수치는 모습은 또 한 번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뭐
또 현장 지목전 제가 말씀드릴 거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엄청난 결과가 좀 예상이 된다. 어찌됐건 이 김태현 양이 너무 긴장이 됐었고 사실 변성기를 겪으면서 현역 가왕 3 나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수를 하면 어떡할까? 내 노래 실력에 죄책감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단이 평균 구력이 막 20년, 30년, 40년 이런데 이런 마녀사냥단의 눈물을 흘러버리게 만드는 노래의 진정성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인정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울었어요. 참가자들도 울고 심사단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너무나 노래를 변성기를 극복하며 잘 불렀다. 끝까지 잘해줬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냐. 무대 공포증도 생겼을 텐데 무사히 잘 끝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자신감 갖고 쭉 무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극찬을 보냈습니다. 빈여사 양이 굉장히 부러움과 또 굉장히 격려의 이 정말 복잡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는데 제가 왜 의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빈예서 양을 김태현 양 평가할 때 계속 교차 편집처럼 보여줄 필요 없거든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참가자들 얼굴 별로 안 보여줬어요. 자꾸 빈예서 양을 비췄다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태현 양을 비췄다가 이걸 반복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끝나고 돌아온 김태현 양에게 빈예서 양이 내 목까지 점수 받아왔네. 굉장히 잘했어 라고 손을 맞잡아주는 이 모습이 왜 카메라에 담겼는지를 아마 예리한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100%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천무 스테파니의 무대는 화려했습니다. 9점을 받았죠. 이 노래 실력도 탄탄했지만 아무래도 이 댄스를 하면서 보여줬던 이 무대에 높은 점수를 좀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음정이 불안하지 않았나라고 했지만 격한 퍼포먼스에 파워풀한 보컬이 큰 점수를 받았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실력자 홍자 씨가 등장을 했죠. 겁이 났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노래를 너무 잘 불러버렸습니다. 홍자는 역시 홍자였다. 사실 뭐 이 정도는 사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이 성인부의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 홍자 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력한 올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너무 기뻐서 눈물 날 것 같았다라는 소감을 전했죠. 그리고 이 감미연 씨의 무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고 5점이 나왔는데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4점도 없고 3점도 없고 2점도 없는데 빵점 1점 나오고 5점이 우르르 나오는 것 자체가 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뭔가 좀 제작진의 어떤 의도가 좀 보이지 않았나. 물론 마녀평가단의 심사평은 훌륭했습니다. 틀린 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감미연 씨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곡 해석 능력이 아쉬웠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김다현 양의 친언니인 진소리 양이 또 등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다라는 이 참가자들의 극찬과는 다르게 점수가 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본인이 거기에 꽂혀서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진소리 씨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더 이해하고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신곡을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정훈이 씨가 또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정훈이 씨는 애당초 굉장히 이수연 양처럼 깔끔한 노래들만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인정 버튼을 눌러줬다라는 것 자체가 이 김다현 양의 언니인 진소리 양을 그래도 좀 높게는 평가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스크 걸들이 등장했는데 정말 임팩트가 없었죠. 정말 임팩트가 없었고 심지어 이 3명 중에 한 명은 방출 후보다라는 말을 얼굴 공개하고 나서 현장에서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에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멘탈이 흔들렸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실력자라고 평가를 받아왔었던 반가희 나중에 아쉽게도 탈락을 했죠. 자, 의외로 굉장히 강혜연 씨가 탄탄하게 마음을 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 불렀던 노래로 결국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참가자들의 노래가 하나둘 끝나가면서 좀 놀라웠던 건 장하온 씨가 굉장히 댄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9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퍼포먼스 점수가 아마 합해져서 9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빅예사형의 9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평가들이 줄 이어지는 가운데 깜짝 놀랄 참가자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바로 제가 봤던 참가자가 구수경 씨거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10년차 무명 가수라고 했는데, 야, 10년차 무명 가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시작하자마자 파워풀한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함께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댄스까지 하면서 부르니까 이 많은 마녀사냥단 분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간의 무명 생활이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주눅들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쟁쟁한 참가자들 앞에서 10년차 무명 가수가 정말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9점을 받았고, 사실 이 장은숙 씨가 눌렀다면 올인정 1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점 만점 무대였어요. 이 구수경 씨를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하는 실력파가 아닌가. 멘탈도 굉장히 단단하고 퍼포먼스를 하며 노래를 부를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탈락자 발표가 됩니다. 본선 직행을 확정 지은 5명이 이제 쫙 호명이 됐죠. 여기에 아쉽게도 빅예사형에 들지 못했던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현 양과의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만들기 위함이다.